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녹화 시간 20분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2,750만 원짜리 차를 3년 2,500에 샀는데 2,500에 사고 뭐 기타 부가세 환급 받은 거하고 딜러 수수료하고 받은 게 있어서 2,450만 원 정도라고 보면 2,450만 원 주고 사가지고 3년 된 차를 2,100만 원에 팔면 3년 동안 감가상각이 35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용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감가상각 부분이나 그런 이제 손해 부분이. 그리고 부가세 환급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승합차가 사업자라고 그러면 사업자는 지금 이 차량을 그 회계상으로는 운반구라고 해요. 운반구라고 하는데 운반구라는 얘기가 뭐냐면 사업상에 지금 운반구로 등록이 되면은 5년 동안 차량을 정액으로 차량 가액에 정액을 그러니까 5년 동안 그러니까 3천만 원이라 그러면 5년 동안 차량 정액을 그 감가상각해 주니까 비용으로 처리를 해 주니까 5년 동안 1년에 600만 원씩 매년 600만 원씩 경비 처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경비 처리 얘기가 뭐냐면 경비 처리를 하니까 그만큼 매출에 대해서 이득이 적어지는 거고 이득이 적으니까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혜택이 있다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 건에 대해 가지고 3년을 타고 차량을 판매해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적금이라는 거예요. 매년 80만 원씩 그 차량 할부금으로 3년 동안 적금을 넣었지만 80만 원씩 36개월을 넣으면 원금만 따지자 그러면 80만 원씩 36개월 83에 24 86 2,880만 원이에요. 원금만. 근데 결국에 3년 뒤고 팔았을 때 2,100만 원 정도 다시 회수가 된다는 거예요, 현금이. 그래서 차량을 갖다 2,100만 원을 다시 회수를 해서 이 돈은 다시 뭐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100만 원을 내가 차를 팔아서 2,100만 원을 받았고 그동안 모아둔 돈 900만 원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 월세 받아가지고 이자 내고 차량 할부금 내고 남은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합치면은 한 4천만 원이 넘죠. 그러면 4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절차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3년을 기준으로. 만약에 이게 금액이 크다 그러면 2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이 기간이 짧아질수록 지금 나한테 남아있는 거는 차도 남게 되고 자동차도 남고 부동산도 남고 월세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돼야 되는 게 그거예요. 전제는 일단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혜택이 많고 두 번째는 그 딜러로 돼 있으니까 몇십만 원 정도 더 혜택을 본다는 거고 세 번째는 회계 처리를 하면서 부가세를 환급받고 네 번째는 운반구로 경비 처리가 된다는 거. 이 정도 혜택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금에서는 내 손에 뭐가 남았느냐 지금 일단 부동산이 남았어요. 부동산이 남았고 그리고 월세가 나와요. 월세가 나오고 차량을 팔아서 2,100만 원 적금을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다시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스타렉스를 세 번째 사고 있는데 두 번째는 검은색 스타렉스를 다시 신형으로 샀고 그 앞에 전면부가 이제 바뀐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보여드린 이게 그 신형 모델로 지금 이렇게 바뀐 모델 이거를 이제 그 검은색으로 샀고 그래서 이걸 타다가 이것도 지금 사실상 타다 보니까 굉장히 차가 넓으니까 차박도 하고 그랬는데 차박을 하다 보니까 이 평탄화 작업을 하면은 머리가 닿는 거예요. 누워서는 이 차량 이제 그 매트도 높이가 높으니까 그래서 지금 바꾼 게 그 하이리무진이라고 이제 새로 차가 나왔어요. 그 스타렉스에서
스타렉스 누군가는 스타렉스 디젤 2륜구동이고 리무진 차량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까만색을 샀는데 이거는 지금 4,600만원 정도 하고 옵션 들어가면 한 4,800만원 정도 해요. 그래서 9인승이고 그래서 보시면 뭐 이게 차 광고도 아니지만 일단 보시면 실내가 중요한 거 하이루프가 안 나와. 이게 동일한 모델을 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일한 모델을 샀고, 여기서 실내를 보시면 실내가 천장이 이만큼, 천장이 아까 여기서 보시는 거 이만큼이 높아요. 이만큼이. 그래서 아래에다 에어매트를 깔아도, 단단한 에어매트를 깔아도 앉아서 뭐 식사도 할 수 있고 머리가 이제 안 닿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에어매트를 깔아야 되니까 이거 9인승 차량인데 이게 이 차가 돌질 않아요. 12인승하고 이제 의자 구조가 달라서. 그래서 이제 2열, 이거 3열은 제거를 하고 이거를 돌아가게 만들고 뒤에 4열 시트도 이렇게 뒤로 젖혀지게 만들어서 이제 에어매트를 깔고 보통 이제 차박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그렇게 산 거예요, 차량을.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그거죠. 이쪽에서 그 시작이라는 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3천만 원, 그러니까 처음에 제목은 그거였잖아요. 3천만 원으로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3천만 원이면 크다면 큰 돈이지만은 차 한 대 가격이면 또 40대 50대에서는 그렇게 이제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3천만 원 가지고 차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그리고 여기에다 더해서 적금까지 탄다는 거죠. 적금까지 타고 차로 인해서 일단은 차박이 가능하고 그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고 여러 명이 탈 수 있고 뭐 그런, 제가 봐서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제 하나가 현금 3천만 원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데, 일단 뭐 이걸로 보통 지금 젊은 분들이 조금 착각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조금 뭐 앞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차를 3천만 원짜리 차를 그냥 내가 수입에 따지지 않고 그렇게 그냥 3천만 원 다 투자해 가지고 대형차를 산다든가, 그거는 선택인데, 본인의 선택인데 취향에 따라서 내가 이게 지금 만족도가 높다 그러면 그걸 하면 되는데, 지금 그냥 같은 동일한 3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런 방식으로도 제가 한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뒤에 차량을 판매해 가지고 적금 효과가 2,100만 원 이제 적금을 탔다고 생각하면 다시 차량은 할부로 사면 되고, 이 돈하고 아까 여기서 얘기한 월세가 나오는 걸 가지고 이걸로 다시 동일한 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처럼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는 5천만 원 가지고 다시 부동산을 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1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이거를 소비성으로 지출을 하게 되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남되 이게 2,100만 원 받는 효과가 반감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소모성으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 돈이 없어진다는 거는 처음에 3천만 원 모아 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만큼 불려놨는데 이 2,100만 원을 그냥 다시 소비성으로 없앤다 그러면 효과가 반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거지, 뭐 일단 자기들 취향인데, 내가 돈 쓰는 게 내가 꼭 써야 될 용도가 있고, 그게 어떤 뭐 부동산이나 재테크를 하는 거보다 지금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땐 그래.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분포가 40대에서 50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이제 40대 중반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돈이라면 부동산으로 이제 같은 돈이라 그러면 지금 3천만 원이라 그러면 3천만 원 정도는 여유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제가 잘났다 이런 자랑할 단계도 아니고요. 지금은
뭐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도 어차피 뭐 자격증 딴다 그러면 어차피 목적은 취업이나 이제 뭐 창업이나 이런 게 뭐 하실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소한 돈이라도 모으셔가지고 이렇게 투자, 적금, 부동산, 차량 이런 데서 조금 그 뭐죠 로스라 그러죠 로스 새는 돈이 없게 그렇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돈이 생기고 차를 판 돈이 생기고 여기서 월세도 나오고 하니까 일단은 5천만 원 만들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3년 뒤에는. 그래서 이걸로 이 돈으로 뭘 했냐? 그 종로에 있는 오피스텔을 샀어요. 오피스텔을.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니까 11층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그러니까 20층 건물에 11층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거기에서도 샀는데 그 상가만큼 이렇게 넓진 않죠. 이게 10평 정도 되는데 그 분양 평수는 20평이고 2억 7천 정도인데 그렇게 이제 또 대출 받아서 사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는 1천만 원에 2천만 원 보증금에 110만 원이 나와요. 110만 원 월세가 나오는데 110만 원 받으면 거기서 이자 나가는 게 대략 한 4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 40만 원 정도 이자를 내고 나머지 금액은 거기서 또 이제 받고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랜드 이제 그 스타렉스 하이리무진을 사가지고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에 4,720만 원이에요. 책 이제 얼마 전에 사가지고 4,720만 원인데 이거를 월 할부금을 80만 원으로 하자니까 뭐 60개월이 된 거예요. 5년 60개월. 그러니까 이 돈도 그런 거예요. 이 돈도 지금 여기서 다 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까 지금 상가에서 나오는 그 임대료도 메꿀 수 있지만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고 이 시점에서 차를 판 시점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보고 이 돈으로 이걸 메꿀 수 있다는 거예요. 60개월이 넘어가면 5년이 지난 후에는 차도 내게 되고 부동산도 내게 되고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5천만 원 주고 그냥 차를 구매했다 그러면 그냥 차만 남는 거죠. 차만 남고 감가상각은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거는 이제 그 개인 성향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진짜 근데 이게 지금 뭐 크게 막 기술적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뭐 여기 동영상을 올린 분들도 많고 이제 돈 버는 방법을 올리는 분들도 많은데 그 제가 아는 한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게 있고 여기서 지금 혜택을 많이 받게 되니까 이런 혜택을 놓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버는 것보다 이제 로스가 생기는 걸 이제 누수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지금 한번 해보셔도 좋은 경험이 되겠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공부하시다가 지금 심심하실 거예요. 그래서 심심하기보단 지루하고 짜증이 날 거예요. 그 짜증 나는데 지금 어차피 뭐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목적이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노후를 대비해야 되고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차차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공부하시다가 지루할까봐 소소하게 뭐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 그냥 뭐 소소하게 돈을 굴릴 수 있는 거 그런 걸 먼저 막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도 한번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일단은 구체적으로 뭐 문자나 이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답변을 드릴 거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거부감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뭐 필요하시다 그러면 일단은 지식은 나누자고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뭐 이제 필요한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고 일단 동영상 그 앞에 올려드린 동영상 기출문제 동영상들 보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